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서 오늘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투자자 분들이 다소시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더 거셌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자, 기대를 해봐도 된다. 특히나 어제 방송에서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또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주가는 밀려서 끝났어요. 어제 오른 걸 다 반납하는 그런 어떠한 조정, 특히 차트 모습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장대 음봉이 연출이 돼서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의 시름이 또 근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이렇게 못 오른 상황이 더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7월에 주도주로 가는 것이 물 건너 가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물론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뭐 코로나도 있고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대내외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이 가장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아니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선방할 수도 있다, 실적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각 증권사들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한 6조 원대, 한 중반, 후반 정도 이렇게 추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랑 좀 비슷한, 1분기보다 좀 떨어질 걸로 처음에 봤었는데 1분기보다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였죠. 각 증권사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7조 이상을 예측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제법 실적이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를 딱 열어보니까 8조 1000억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뭐 증권사들도 뭐 단 한 군데도 8조 이상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나마 하이투자증권, 그죠? 하이투자증권이 7조 8천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애플의 그 주문 수령 지연 보상금이 한 1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회성 이익이,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한 6조 원대거든요. 6조 원대면은 그렇죠,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6조 원이 7조죠. 7조 원대 초반이죠. 7조 원대 초반이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공장장 TV에서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전혀 나쁜 게 없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었고, 특히 앞서 이제 보상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가전 부분, 소비자 가전 부분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좋은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 그죠? 글로벌 경제 봉쇄, 셧다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셧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의 실적을 냈다? 이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또, 그죠? 우리나라랑 일본의 또 갈등, 이런 부분, 그죠? 이런 이딴 악재 속에서도 최악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가 넘어섰다. 뭐 일회성 지연 보상금을 빼더라도 7조가 넘어섰다. 이 부분은 괄목상대할 부분, 그죠? 우리가 사실 의미 있게 2분기 실적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추정치죠, 잠정 실적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란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가 기분 나쁜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거래도 좀 많았고요, 제법. 그 다음에 어제 양봉, 어제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 양봉을 다, 좀, 뭐라 그럴까요? 다,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다 이렇게 나오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제 특히 반도체 디램 가격인가요? 반도체 디램 이 고정 가격이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고 굉장히 좀 실적이 부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기우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일회성 이익이다. 물론 일회성 이익일 수 있죠. 물론 이 보상금, 애플의 이 보상금이 1조 정도로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조 부분을 애플의 지연 보상금을 빼더라도 7조 원대 초반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7조 원 낸다는 지금 상황에서 7조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률이 약 15.6%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거는 2018년도 4분기 이후 최고치예요. 2018년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약 24% 나왔거든요. 24%. 약이 아니죠. 24.2%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15.6%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차원이면, 자, 하반기 실적이 우려가 된다?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이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죠. 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죠?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약세인데, 글로벌 업체들, 뭐 애플이라든가 관계에 있는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 생산을 위해서 이 아몰레드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죠? 이 구매가 재개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폰 부분도 또 TV도 출하량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이제 물론 2차 팬데믹 얘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거는 맞다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도요 일단은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는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어떤 분들은 또 퍼가 너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빠졌다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퍼가 높다. 최근에 이제 12개월 이제 추정 실적 관련해서 퍼를 보니까 한 12배가 조금 넘어요. 삼성전자가. 그쵸? 자, 최근 4년도 평균 퍼가 11배가 조금 넘거든요. 이제 4년 동안의 평균 퍼보다 조금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쪽에 성장주 쪽으로 비대면 성장주 쪽으로 더 매기가 쏠려서 삼성전자는 퍼가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퍼가 높은 상황에서 오늘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퍼가 12배짜리를 팔고 퍼가 훨씬 높은 종목을 산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대감에 올라서 그죠? 뉴스에 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전형적으로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얘기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많이 오른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든가 그동안 비대면 관련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그렇죠. 좋은 재료가 발표되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떨어진 게 분명하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가 또 뉴스에서 판다? 오르는 게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그죠?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LG전자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LG전자 실적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LG전자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현재 나와 있죠. 한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건 뭐냐면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주식공장장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퍼라든가 하반기 실적 뭐 일회성 이익 이런 게 아니라, 뉴스의 판단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수급의 요인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다. 자, 그러면 수급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니까 오늘 어땠냐면, 수급이 오늘은 개인들만 샀나요? 그죠? 개인들만 사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기관이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까지의 어떤 리듬을 보게 되면, 뭐 동학개미 운동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좀 사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최근 한 달 전부터 해서는 그렇게 매도하는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차트를 잠깐 보면요, 삼성전자가 6월 초반까지 잘 오르다가 삐끄덕거리는 그런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 음봉이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수급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지난 언제예요? 요때부터 6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때 수급을 한번 우리가 지켜볼게요. 자, 기관들의 매도가 그때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6월 언제부터 나왔나요? 그렇죠. 6월 언제부터 그렇죠. 6월 한 8일 정도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연기금의 매도세가 6월 4일부터 나왔네요. 그죠?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한 8일 연속 순매도를 했고, 그때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었는데, 그때를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연기금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연기금이 오늘 엄청나게 좀 매도를 했는데요. 자, 6월 4일이면 요때부터네요. 그죠? 요때부터 연기금이 팔아서 6월 15일까지 팔았는데 6월 15일이 바로 바닥을 쳤을 때 여기네요. 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팔았을 때 이렇게 주가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좀 망가졌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오늘도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죠? 기관들 중에서, 기관이 많이 판 것 중에서 금융투자 다음으로 연기금이 많이 팔아서 이 부분이 걱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당시에는 연기금도 많이 팔았지만 또 누가 같이 팔았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같이 팔았어요. 볼까요? 외국인들도. 그렇죠. 6월 초에 외국인들도 6월 4일부터 해서 계속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은 사는 모양새지. 오늘도 많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판 거는 기관의 힘이 굉장히 셌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외국인과 오늘 기관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관만 판 거예요. 연기금만 많이 판 거죠.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다고 보진 않아요. 또 하나,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했어요. 좀 덜 빠졌죠.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 수급을 오늘 볼까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난 삼성전자 보통주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하락이 나오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여기서 외국인들이 합세해서 같이 삼성전자를 기관들과 같이 때려준다면 또 한번 밀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나오진 않는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고요.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자체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괜찮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TSMC의 주가도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TSMC가 2.6%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거기다가 또 유가도 한번 볼까요? 자, 유가도 40선대, 40달러, WTI 기준으로 40달러대 현재 좀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환율도 어떤가요? 환율도 1200원 아래에서, 그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떨어지면서 환율이 워낙 강세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정황을 우리가 종합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할 이유는 없다. 특별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고, 거기에 일정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삼성전자였다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초반처럼 초반에서 중반에 혹 떨어지는 이런 모습처럼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기다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유는 없겠다. 그쵸? 자, 삼성전자 실적 오늘까지 나온 이런 모습이에요. 영업이익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2018년도 4분기 때 이때가 영업이익률이 24%였고요. 그리고 이번 2020년도 2분기 영업이익률이 15.6%로 두 번째로 높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매출이 가장 2018년 이후로 가장 낮네요. 그죠? 이번 2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반기에 어떤 영업이익 관련된 실적을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가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부분, 그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TV 출하량. 자,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도요. 1분기, 2분기 때 가장 낮은 최악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신규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사실 판매가 부진했었죠.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은 가격도 추락가도 낮추고 또 출시 시기도 더 앞당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도 더 3분기, 4분기 때 올라갈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감률도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메모리 가격, 그죠?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3분기, 4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락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분 나쁜 하락이긴 합니다만 지난 6월달 하락과는 좀 다른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또 내일부터 강하게 또 반등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꾸준히 사서 모으는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